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연준 내 매파적인 인사로 유명한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가 오는 9월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카시카리 총재는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이 진전을 이루고 있고 노동시장이 일부 걱정스러운 징후를 보이고 있다며 위험의 균형이 바뀌었기 때문에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논의는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고용이 현저히 약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25bp보다 크게 금리를 내릴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S&P 500 지수의 8거래일 연속 상승 성공이 뉴욕 증시 전체 시장 흐름에 좋은 시그널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CNBC는 투자은행 오펜하이머의 자료를 인용해 최근 5년간 S&P 500 지수가 8거래일 연속 상승했을 경우 연말까지 대체로 20%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다면서 이러한 우상향 흐름이 변동성이 심했던 여름 휴가 시즌 중에 이루어졌다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풀이했습니다. 한편 월가의 대형 투자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보다 더 중요한 시장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들은 현재 시장에 이미 금리 인하가 반영되는 데다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보다 경제 성장에 더 주목하고 있는 만큼 엔비디아의 실적 결과가 인공지능 기업을 넘어 전체 시장의 흐름을 견인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휴전 협상 중재를 위해 중동을 찾은 가운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이 제안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간 휴전 중재안을 수용했습니다. 다만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를 거부하면서 추가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카이로에서 재개될 휴전 협상에서 중재안이 합의에 이룰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현입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미국 시장입니다. 현재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많이 완화가 되었고 또 곧 있을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피벗과 관련한 힌트를 줄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8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피벗에 대한 힌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재료 소멸로 인해서 시장은 하락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기대에 못 미치는 발언을 들었을 때에도 시장은 크게 변동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유의하시면서 매매에 활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해외 선물의 경우에는 양방향 전략이 가능하니까 해외 선물을 하시는데 이럴 때 또 선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뉴욕의 3대 지수 혼조세로 출발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작 전에 주요 경제지표 일정부터 만나보고 오시죠. 해선시대 주요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지난달 깜짝 인하를 단행한 중국 중앙은행 인민은행이 사실상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 우대금리 5년 만기 LPR을 3.85%로 동결했습니다. 신용기업대출의 금리 산정지표인 1년 만기 LPR의 경우에도 3.35%로 유지했는데요. 이에 대해 시장은 판공성 인민은행장이 지난 15일 중국 중앙TV와의 인터뷰에서 정책 인내와 진정성을 유지하면서 급격한 긴축 또는 완화를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과감한 조치에는 선을 그었기 때문에 예상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유로스타트가 유로존의 7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2.6%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5시 30분에는 미국 석유협회 API가 집계한 주간 원유 재고가 나옵니다. 8시 50분에는 일본의 7월 수입 수출액과 무역 수지가 발표됩니다. 네, 주요 경제지표 일정 만나보고 오셨고요. 오늘 화요일은 또 어떤 마스터와 함께하는지 먼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늘 필승 전략을 주시는 필승 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필승 마스터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강목절 끼고 늦은 여름 휴가를 좀 다녀왔습니다. 휴가 가서 첫날은 이제 제가 좋아하는 낚시를 좀 하고 왔습니다. 제가 낚시한 거 우리 좀 선을 보여야 되겠죠? 도시오브라는 이제 낚시 프로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히트했던 어종입니다. 이게 북발이라고 하는 고기인데 다금발이 사촌이에요. 저 고기가 한 3kg 정도 나가는데 시가로 한 40에서 한 50만 원 합니다. 상당히 비싼 고기고 맛있는 고기입니다. 휴가 덕분에 잘 갔다 왔고, 휴가 갔다 와서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분하고 우리 파생하시는 가족분들 위해서 한 이틀 반 정도를 제가 아주 소중한 자료를 좀 만들었어요. 초특급 선물 매매 기법이라고 해갖고 제가 이제 파생하면서 한 15년에서 20년 노하우가 담긴 자료를 이번에 한번 제가 손질을 해서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그 자료를 갖고 오늘 처음에 이제 나중에 한번 교육 시간에 제가 선을 잠깐 보여드릴 거예요. 한 100페이지 정도 되는데 뭐 추가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자료로 해서 우리 시청자분하고 파생하시는 분들이 진짜 시장에서 도움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자료로 참 활용을 할 겁니다. 지금 시중에 가면은 이제 파생할 수 있는 이 서적이나 자료가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제까지 노트 매매하면서 쌓은 그 노하우를 만든 자료니까 잘 활용해서 우리 파생인들이 필승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잘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낚시 다녀오시면서 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매매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와 관련한 또 팁들 오늘 많이 전수해 주실 것 같고요. 또 마스터님의 노하우가 많이 담겨 있는 그런 매매 자료집도 준비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나도 좀 알고 싶고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해선시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선물의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차트입니다. 나스닥과 함께 나스닥 선물도 8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일봉상 상승 중에 있습니다. 개장 전에는 다소 횡보하는 흐름 이어지면서 10시 27분경에는 19,812선에 머물기도 했습니다만 개장 이후에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흐름을 가져갔고요. 10시 57분경에는 19,922포인트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는 0.32% 정도 상승한 19,92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해서 이슈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요즘 여행 준비하시는 분들 기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달러 원 환율이 많이 좀 내려갔죠. 강달러 현상이 많이 누그러졌는데 전문가들은 미국 연준이 9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오는 22일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환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고 우리나라가 동결을 하게 되면 양국의 금리 차이는 현재 2%포인트에서 1.75%포인트로 좁혀지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환율이 낮아지게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경기가 둔화하고 있지만 침체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확대되면서 환율을 낮추는 요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율이 지금 하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기사에서 잘 짚어준 것 같고 이러한 환율 하락세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 한율 차트 잠깐만 올려주시고요. 지금 한율 보면은 우리가 이제 연초 11,400원 이렇게 하던 게 지금 갑자기 며칠 사이에 지금 1,330원, 40원까지 떨어졌는데 짚어주신 대로 미국 경기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 한율, 달러 대 한율 부분이 지금 1,400원에서 1,300원 초반까지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 뭐 흐름이 길게 가지는 않을 거로 보고요. 전체적인 추세는 1,300원대를 강하게 지킬 거로 봅니다. 지금 보면은 3월 달에
3월 달에 저점 이후에 가장 낮은 지금 단계로 떨어져 있는데 연초에 이제 1,200원, 1,280원 하던 게 1,400원까지 갔다가 지금 1,330원. 그다음에 이제 금요일하고 월요일 사이에 이제 가장 많이 이제 하루 등락폭이 24원. 상당히 좀 뉴스에 나올 정도로 이제 금리가 참 이 환율이 떨어졌었는데요. 이 떨어졌다는 부분이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미국의 지금 지난주 2주 전에 블랙 먼데이 때 이제 갑자기 지수가 떨어지면서 그 상황으로 이제 미국 금리가 인하될 거라는 이 심리적인 작용을 해서 우리에 대한 이제 환율 부분도 이제 좀 강세로 좀 돌아섰다 이렇게 보는 부분인데 이제 그렇다고 해갖고 뭐 우리 장이 펀더멘탈적으로 뭐 이 환율이 급격하게 변화할 수 있는 그 상황은 아직까지는 미국이나 우리나라 경기 상황이 아직은 견고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급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뭐 미국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뭐 경기가 침체다라는 부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지금 오늘 뭐 다른 지수 이런 거 보더라도 뭐 CPI나 뭐 이런 부분들 보더라도 어느 정도 경기 자체는 안정적인 뭐 흐름으로 갇혀 있는 부분이지만 이제 기술적인 분석으로 보면은 그 안에 뭔가가 감춰져 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은 생각은 할 수 있지만 현재 보이는 부분에서는 환율 부분으로 보면은 어느 정도 지금 떨어진 부분에서 추가적인 하락은 없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행 준비하시는 분들은 빨리 좀 환전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마스터님이 달러 원 환율이 계속해서 하락하지는 않을 것 같고 1,300원 선을 강하게 지지해 줄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마스터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연준이 9월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고 우리나라가 만약 22일에 금리를 동결하게 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에도 이게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 않나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데 뭐 주가라는 부분이 금리 이 한 가지 요소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뭐 제반 모든 경제를 이제 압축해서 나오는 게 이제 주가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한다 하더라도 뭐 우리나라 상황에서 자금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엔캐리 이제 사태를 봤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제로 금리에서 살짝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태가 났지만 우리는 그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장이 막 갑자기 화랑새로 돌아선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 보고 우리나라 경기 멘탈대로 그냥 지금 현재 흐름은 가지 싶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만약에 국내 주식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국내 주식보다는 그러면 해외 주식으로 좀 눈을 돌려야 하는 상황인 건가요? 지금 상황에서는 0.25pp, 0.5pp 해갖고 과연 미국에서 아니면 다른 데서 큰 자금이 우리나라에 유입될 건가라는 부분은 조금 물음표를 갖고 좀 지켜봐야 되고 연말까지는 어차피 미국 대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리 부분도 실제 뭐 9월 달에 확정적으로 된다 이런 부분도 뭐 강세론자까지 0.25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문제는 이제 파월 의장의 어떤 의지 부분이 클 수 있는데 네. 지금 경기가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파월이 과연 라는 어떤 인하를 선뜻 하겠냐라는 부분까지 나오는데 근본적으로 한 뭐 0.25에서 연말까지는 한 번에서 한 3번 정도는 할 거로 보지만 그렇게 자금이 우리나라 쪽으로 강하게 유입된다라는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거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은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는데요. 일단 9월에 금리 인하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만약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베이비 스텝을 할 것인지 빅 스텝을 할 것인지 현재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이슈들 잘 체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공격적으로 대응해도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 이 나스닥 선물 어떻게 또 전략 가지고 가야 할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네, 왜 관망일까요? 뭐 오늘 일봉을 보면 나스닥이 상당히 변폭이 작아요. 작고 이제 작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목요일 이제 내일부터 해서 이제 쭉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좀 관망한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최근 들어서 가장 일봉 자체가
작단 말이에요. 물론 아직 본장이 시작은 안 됐겠지만 안 된 상태지만 그런 상태에서 보면은 내일 모레까지는 좀 관망하고 다만 오늘 데이 트레이드 입장에서 보면은 뭐 지지 저항 자리 놓고 우리 하루 목표할 수 있는 30에서 한 50티 정도 나오는 자리는 네. 한 두세 군데 정도는 미리 한번 예측해 볼 수는 있겠죠. 그 자리가 그러면 어디인 거예요? 오늘 지금 현재 밑에 오늘 오면서 저점 찍은 자리 19181 이 자리가 제가 이제 메모했는데 보면은 첫 번째 이제 매수 자리가 됐었는데 이미 찍고 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 매수보다는 위에서 매도를 노려서 눌림 주면은 매수 보는 흐름으로 가는데 일단은 현재 지금 오늘 고점 19931 요 오늘 쌍고 자리 개념이 될 테고요. 19931 오면은 한번 단타 한번 매도 치시고 그게 이제 오늘 중요 구간인데 이게 제 차트 이제 분봉으로 보시면은 15분봉으로 보시면은 3봉 형태거든요. 이 자리가 이제 뚫리면 위로 강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이게 뚫렸을 때는 위에 이제 960대 좀 위로 이제 걸쳐 놓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9,931선이 네. 만약에 돌파되면 돌파되면은 19,960선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50대 한번 짧게 한번 저항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가급적이면은 60이나 962 정도에서 한번 매도 대응하시고 1차는 올라오면은 이제 싼 거 931, 930, 931 정도에서는 한번 단타 한번 매도를 하시고 만약에 돌파되면은 위에서 한번 대응을 하시고 밑에 매수는 좀 기다려서요. 네. 지금 현재 오늘 862 정도 19862 예. 16862하고 833 정도 830, 833 정도에서 한번 좀 내려오게 되면. 일봉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단과 상단을 잡고 아래 위 두 자리 정도 각각 대응하셨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잭슨홀 미팅 전까지는 다소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또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전략을 주셨습니다. 일단 현재는 매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도 자리는 19,930에서 19,931선 얘기해 주셨고 이 자리를 돌파를 한다면 19,960에서 19,962선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보셨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만약에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꺾여서 밑으로 내려오게 됐을 때에는 매수를 해야 하는데 그 매수의 타점은 19,862선이나 아니면 19,833선 정도가 좋겠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명쾌하게 매일매일 이렇게 타점을 잘 알려주셔서 너무나도 속 시원한 우리 필승 마스터님이신데요. 이렇게 속 시원하게 전략들 매일매일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나스닥 선물 전략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고 크루드 오일로 넘어가서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선물 차트 보시겠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휴전 중지안을 수용을 했지만 하마스 쪽이 받아들이질 않았고 또 수요 공급 문제로 인해서 상방으로 딱 추세를 잡지 못하고 있는 오일입니다. 오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개장 전에 10시 1분경 73.41달러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만 추후에 그래도 우상향하면서 11시 1분경에는 74.36달러 선까지 터치를 했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0.76% 정도 상승한 74.22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일과 관련한 이슈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유가는 달러로 거래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금과 마찬가지로 달러 가치와 일반적으로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달러가 약해졌지만 오일 가격은 금과는 다르게 크게 상승 탄력을 받지 못한다는 현재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전문가들은 세 가지 정도를 들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달러 가치보다 현재 수급 상황이 더 원유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최근 원유 재고가 늘면서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원유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중동 갈등도 현재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는 점 등이 원유 가격을 정체시키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마선님. 그 중국의 지표는 조금 부진하게 나와도 그래도 뭐 미국이나 뭐 선진국 등의 지표가 또 좋게 나오면 네, 지금 경기 침체 우려도 많이 사그라들었잖아요. 그렇다면 또 수요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 주에 발표되는 뭐 구매 관리자 지수나 아니면 주택 판매 지표 이런 것들 잘 살펴봐야겠죠? 지난주에 이제 왔을 때 이제 중동 사태 없으면은 오히려 좀 조정을 받는다 해서 이제 매도 사인을 줬었고요. 예. 그게 이제 72불대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오늘 74불까지 지금 반등하고 있는데 지금 뭐 제일 큰 문제는 이제 중동 부분이 걸려 있겠지만 중동 부분이 어느 정도 지금 뭐 휴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겠지만 지금 전체적인 부분 보면은 중국 수요가 감소되고 있는 대신에 미국은 좀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오펙 같은 경우에도 이 내년까지 전체적인 수요는 감소될 거로 보고요. 대신 원유 생산은 더 늘어나는 그런 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은 좀 조정을 받아야 되는 그림이지만 다만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중동의 어떤 이슈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번 파동의 고점 이제 80불하고 그다음에 현재 저점 72불 사이에서는 언제든지 위아래의 박스에서 튈 수도 있고 좀 깨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보는 갇혀 있는 상태지만 예. 이제 중동 사태만 없다라면은 최대한 반등에 이제 매도 쪽으로 접근을 하시고 다만 중동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다시 한번 상단에 있는 뭐 78불이나 80불을 돌파할 수 있는 흐름은 갔대. 네네. 그 나머지 부분 그냥 단순하게 기술적인 그다음에 수요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반등에 이제 매도 쪽으로 좀 접근을 해도 무난한 그런 상태로는 보입니다. 중동 사태만 잘 극복하면은 뭐 좀 오일 같은 경우에는 좀 보수적으로 조정하는 그런 입장으로 좀 봐도 되지 않을까 보고 다만 이제 얘기하셨던 대로 이제 이번 주에 이제 걸려 있는 미국의 이제 뭐 소매 지표 아니면은 뭐 생산자 지표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실제 이제 오일에 대한 이제 수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목요일에 있는 이제 PMI 지표 이런 부분 그다음에 생산자 소매 판매 지표 이런 부분들은 잘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 아까 얘기하셨지만 내일 있는 새벽에 있는 오일 재고 요 부분이 당면 가장 이제 큰 변수로 이제 오일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분간은 72에서 80달러 선 이 안에서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것 같다라고 보셨고요. 역시나 지난주와 동일하게 중동 리스크는 큰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중동 리스크는 계속해서 잘 체크를 해보시고 또 내일 있을 원유 재고나 그리고 추후에 구매 관리자 지수와 같은 이런 지표들도 잘 확인을 하시면서 데이 트레이딩에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전략 가지고 가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네, 오일은 왜 관망일까요? 제가 보는 자리를 지금 찍고 이제 마찬가지로 일봉 제가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오일 일봉 저점에서 우리가 매수를 받고 올랐으면은 문제가 없는데 매수를 못 받았기 때문에 지금 위에서 지금도 아까 나스닥처럼 지금 추격 매수는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의 매도를 이제 노리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뭐 매도도 그렇고 매수도 그렇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간방 쪽으로 접근했던 부분이고 장기적인 추세로 보면은 중동 부분만 없다면은 이제 매도 쪽으로 접근하되 오늘 이제 데이 트레이딩 입장에서 보면은 저항 두 자리 그다음에 지지 두 자리를 오늘 나스닥처럼 같이 한번 제시를 해드릴게요. 네네. 자, 그 지금 자리는 차트 보시면은 차트에 흰색 라인 있죠, 흰색 라인. 요 자리가 74불 5860 정도 됩니다. 요 자리 1차 저항 하나 드리고요. 지금 현재 30대가 짧게 한번 저항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인데 이미 뭐 찍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윗단을 드리고 그 위에 이제 74불 74불 후반을 드릴게요. 그냥 지금 현재 상태 같으면은 74불 88에서 90 정도. 요 두 자리 오늘 그냥 들어가서 한 30틱 내외 먹을 수 있는 자리 매도로 그 두 자리 드리고 네, 첫 번째는 아까 몇이셨죠? 5960 정도. 70. 4불.
네, 74.59에서 60 정도. 예. 예. 거기서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 될 수 있고 그런 조건에서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음봉 매도, 예. 양봉인 상태에서는 매도 치지 마시고 그 라인 가서 일분봉 기준에서 음봉이 떨어졌을 때 음봉 매도. 네. 그다음에 제가 제시하는 매수 자리에서는 양봉일 때 매수. 네. 요 대응을 하고 뭐 손절 적절하게 잡고 한 30틱 내외 수익 목표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매수 자리도 지금 주신 건가요? 매수 자리는 지금 네네. 74불 현재 20대인데요. 73불 네, 73불 80. 80. 네. 그다음에 하나 밑에 드리면은 73불 30. 네, 73.3. 30. 30이요. 33.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중동 리스크가 변수로 작용하지 않는 한 전반적으로는 매도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매도로 일단 보시는 분들 74.58에서 60 정도, 그리고 그 위에 74.88에서 90달러 선 정도에서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매수 자리 같은 경우에는 73.30에서 아니면 73.80 이 선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크루드 오일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바로 이어서 골드 선물,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골드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강달러 현상이 누그러지고 또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강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금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개장 이후에 바로 10시 31분경 2,570선까지 터치를 하면서 사상 최고치 행진 이어졌고요. 하지만 그 이후에 차익 실현 물량이 바로 나와주면서 2,558선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굳건하게 좀 지지를 해주는 가운데 현재 시점에서는 0.95% 정도 상승한 2,565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과 관련해서도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정말 사상 최고치 행진이 이어지는 금인데요. 금 현물 가격의 경우에도 온스당 2,549달러를 넘어서는 등 사상 최고치 행진 이어지고 있고요. 따라서 골드바 하나의 가격이 처음으로 100만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약 13억 3,600만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서 금 가격은 21%가량 상승을 했고, 여기에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확신이 더해지면서 더 힘을 받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시티은행 같은 경우는 금이 향후 3에서 6개월 동안 더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또 UBS와 BMI 모두 금 가격이 2,700달러를 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통적으로 금을 선호해온 중국의 경우 상하이 거래소의 금 프리미엄이 7월 이후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수요가 많이 약해진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이야기 또 나눠보겠습니다. 네, 마사님, 중국의 금 수요는 좀 약해졌지만 사상 최고치 행진은 이어질 것이다라는 게 투자은행의 분석인데 동의하시나요? 뭐 항상 여기 와서 이제 골드 부분은 얘기했지만 이제 경기 상황 자체에 대한 어떤 불안 심리가 있다 보니까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뭐 대표적인 게 이제 금괴 이런 부분이 되는데 금괴가 몇 킬로 정도 돼요? 금이요? 금괴. 금괴요? 네. 글쎄 몇 킬로 정도 될까요? 금괴가 이제 뭐 1kg짜리 이제 골드바도 있고, 네네. 이제 여기서 하는 금괴라는 얘기는 온수로 400온스, 400원. 400온스, 킬로로 11.33kg. 오. 11.33kg가 이제 13억이 넘어간 거죠. 네. 그거 빨리 하나씩 들고 다녀야 되겠죠? 그러게요. 너무 갖고 싶네요. 예. 네. 우리 파생하시는 분들이 한번 그런 기회를 꼭 잡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각국 이제 중앙은행들이 금 매입을 계속하고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이제 선호도가 높아가면서 이제 가장 이제 큰 부분이 미국이 이제 통화 안전 정책적으로 이 중앙은행이 요 관리를 하다 보니까 달러보다는 이제 금에 대한 선호가 좀 더 각국 중앙은행에서 높아졌어요. 이 미국 경기가 좀 안 좋아진다는 어떤 이제 뉘앙스를 갖다 보니까 달러의 그동안에 이제 달러를 샀던 부분을 이제 현물인 금리 골드로 가져가면서 이런
선호 현상이 좀 더 생겼는데 이게 달러가 이제 장기간 이제 계속 강하게 유지됐던 상태에서 그 부분에 약간 변화를 감지한 그다음에 각국 중앙은행 그다음에 좀 돈 있는 그런 층들에서 골드를 많이 매집한 그런 상태가 돼서 올라왔지만 지금 뭐 고점이 어디 있다 이런 거를 논하기는 좀 이르고 지금 어쨌든 골드 이 부분은 뭐 제가 처음 왔을 때 2,700불 정도까지는 열고 봐야 된다라고 이제 와서 첫날 이제 그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네, 계속 좋게 보셨죠. 네, 그런 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최대한 뭐 눌러주면은 매수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뭐 어떻게 보면 고점인데 밑에서 산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제 팔려고 할 테고요. 예. 그런 어떤 시차적인 부분을 두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네네. 문제는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란 부분 뭐 골드도 같이 갇혀 있는 부분이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좀 더 출렁거릴 수 있는 부분은 갖고 있대 장기적으로 보면 어쨌든 상승 이 추세는 계속 유지할 거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마스터님. 지난주에 신규 매수는 자제하자라고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이 신규 매수 자제하자는 부분은 지금 제 차트 잠깐만 올려주시면요. 네네. 밑에 지금 2,500불 초반 거죠. 여기 이제 흰색 라인이 두 개가 있는데 요 흰색 라인 두 개 있는 부분에서 이런 데서는 이제 우리가 기술적인 분석으로는 뭐 매수를 해도 되겠지만 그게 없는 분들은 실제 우리가 수익 나는 부분도 있지만 리스크를 관리해야 될 때는 분명하거든요. 예. 물론 이제 실물 자산이니까 이거 갖고 있으면은 뭐 언제든지 내가 현금화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우리가 투자하는 입장에서 봐서는 제 차트를 못 본다라면은 좀 그런 부분은 좀 자제하시고 오늘 또 뭐 데이 트레이딩 입장에서 제가 이제 매도나 매수 자료를 드리겠지만 그런 기준 없이 이제 하는 경우에는 좀 기다리면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또 일단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신규 매수는 자제하자라는 그렇죠. 의견이신 예, 거네요. 그냥 데이 트레이딩이니까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해외 선물을 하는 입장에서만 접근하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이거를 내가 뭐 그냥 여유가 있으면은 뭐 사서 두면은 제가 봤을 때 뭐 2,700불까지 지금 현재 2,500불에서 2,700불 가면은 뭐 한 10% 내외 정도 수익은 나겠지만 네. 그 타겟이라면은 오늘 제가 드리는 매수 자리에서 그런 자리에서 뭐 좋은 기회가 되면은 뭐 좀 사셔도는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강달러 현상이 많이 완화가 되었고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도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안전자산의 수요는 이어지고 또 있기 때문에 금은 추후에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셨는데요. 다만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본인만의 원칙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어떤 전략 가지고 가야 할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또 관망 사인 주셨네요. 네, 골드는 왜 관망이죠? 아무튼 이번 주는 뭐 전체적인 다 금융 상품이 똑같겠지만 미국의 이제 목요일 날 잭슨홀 미팅. 그 부분을 보시고 모든 걸 결정해야 되고 예. 큰 그림 이제 우리가 중기나 장기적인 부분은 그 이후에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거로 보고요. 네. 그 이전에는 그냥 우리 기준대로 데이 트레이딩 입장에서 매도를 하든 매수를 하든 그 타겟으로 막 가셔야 되고 중장기적인 부분은 좀 더 지켜보자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럼 오늘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매도 자리를 잡아주신다면? 지금 네. 여기 2570 제가 지금 메모해왔지만 1차 이제 저항 자리인데 네. 우리 이제 시청자분이나 제 얘기를 좀 들으셨던 분들이 오늘 예를 들어 매매를 하셨다라면은 네. 2570 지금 제 차트 보시면은 진짜 좋은 자리죠, 그죠? 쌍고 자리죠, 쌍고. 쌍고에서는 일단은 매도를 한번 친다. 제 이제 파생 나중에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초특급 파생 이 매매 기법에 보면은 쌍고 쌍바닥은 개인들의 밥자리다라는 그런 이제 이 기준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자리는 그냥 한 번씩 들어가서 내가 대응을 하는 그런 자리인데 지금 골드 같은 경우도 현재 2570에서 정확하게 싼 거 찍고 내려거든요. 이런 자리는 무조건 들어가셨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매도를 친다면은 2570 올라오면 다시 한번 매도를 치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2578에서 80 정도 그 두 자리를 매도 자리로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잭슨홀 미팅 확인 후에 거래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시면서 관망 사인을 주셨는데요. 또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의 전략도 주셨네요. 2570선 저항을 받게 되면 매도 사인 주셨고요. 그리고 그 위에 2578이나 2580선 이 선도 좋겠다라고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쌍고가 나오는 그런 패턴이 나오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쌍고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어떻게 추후에 대응해야 할지 더 궁금하신 분들은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스터님과 어떻게 더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저희가 더 큰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실까요? 네, 이번에는 필승 마스터님만의 필승 노하우를 나눠드리는 시간입니다. 필승 마스터님의 노하우라고 하면 OK 차트 아니겠습니까? 네네, OK 차트 오늘은 어떤 부분 짚어주시나요? 자, 제 OK 차트는 세 가지 기준으로 되어 있다 그죠? 첫 번째 방향, 두 번째 진입 자리, 그다음에 손익비 관리하는 이 차트인데 이거는 제 파생 20년 이상의 우리가 속된 말로 하는 짬밥으로 만들어진 제 성공 지침이고 기법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연휴 기간 통해서 만든 중요한 자료를 갖고 앞으로 우리 시청자분하고 가족분하고 함께 할 테니까요. 함께 하실 분들 한번 도전하시고요. 네. 지금 여기 8월 19일 어제 나스닥 중요 시간대 밤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움직인 상황을 갖고 잠깐 보여드릴게요. OK 차트로요. 전체적으로 못 보여 다 차트를 못 띄워드렸는데 보시면은 지지와 저항 부분에서 그죠 정확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항에서 매도 치고 지지에서 매수 받고 저항에서 매도 치고 지지 매수 받고 저항 매도 보통 이런 매매를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파생하시면서 하루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진입하는 게 아니라 중요 시간대 그러니까 아시아장, 유럽장, 미장 이 세 가지 장이 있는데 아시아장 같은 경우는 보통 8시부터 해서 저녁 7시까지, 5시까지 유럽장은 저녁 5시부터 해서 새벽까지 미장은 보통 이제 밤 10시부터 해서 새벽까지 이렇게 되는데 그 중요 시간대에 그죠 집중하시면은 더 큰 수익을 낸다고. 미장 나스닥 같은 경우에 보통 밤 10시부터 움직이는데 이 시간대에 집중하시면은 다음 페이지 나오겠지만 우리 시청자분이 하루 기존 매매하시는 분들의 5배에서 10배 수익을 낼 수 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미국의 이제 데이 트레이더들은 진짜 프로 트레이더들은 하루에 100번에서 500번 매매를 한다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죠? 한 번, 세 번 하고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제 필승 매매 팁은 진입해서 그죠? 많은 매매를 하자는 부분이에요. 자리를 알면은 왜 들어갈 때마다 돈을 벌기 때문에 우리 목적이 그냥 돈을 버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을 해 드릴 거고요. 지금 다음 한번 보시면은 19일하고 20 항생 부분인데 19일 항생 부분인데 항생 19일 이제 월요일 같은 경우죠. 상승 파동에 이렇게 위아래로 대응 다 됐고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원웨이 나왔어요. 원웨이요. 하락으로 원웨이 나왔단 말이에요. 위에서 매도 치고 반등할 때마다 매도를 치는 매매를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 뭐 국선이 됐든 나스닥이 됐든 항생이 됐든 적용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게 OK 차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항생 시가부터 위에서 매도 쳐서 그죠? 중간 매도 치고 10시 55분에
지금 오늘 저점 찍은 자리가 11시 15분에 찍었는데 제가 20분 전에 오늘 최저점 자리를 미리 말씀을 해드렸어요. 10시 55분에 최저점 자리 찍은 자리를 한 틱도 안 들리게 정확하게 찍고 거기서 50틱 이상 반등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정확한 자리와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OK 차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시면서 제 OK 차트랑 좋은 기회가 만들어질 거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파생을 한 계기, 그 다음에 제가 앞으로 할 이 모든 부분을 파생 이야기라는 부분으로, 그냥 우리가 매매라는 이런 부분보다는 파생 이야기라는 부분으로 해서 제가 만든 매매 팁을 가지고 한 3번에 걸쳐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생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당하기 쉽고 어려운 부분이 매매하면서, 그죠? 어떤 하나의 단계를 밟아야 되는데 그걸 못 한단 말이에요. 그 단계 밟는 거를 4가지로 제가 구분해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하고, 이 단계적으로 가서 결국은 시장 세력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트레이드로 제가 여러분들을 성장시켜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그죠? 제대로 된 지식을 쌓아야 됩니다. 우리가 모르고 그냥 돈 있다고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이제 매매자들이. 그래서 공부를 꼭 하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두 번째, 정확한 신호, 그다음에 손절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주셔야 돼요.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더라도 그걸 안 지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매 기법이 됐든 어떤 부분이 됐든 내 몸하고 맞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갖고, 그죠? 정확하게 방향, 진입 자리,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손익비 관리를 하면은 우리가 이 시장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한 결과, 그죠? 그게 이끌어진 다음에 우리가 실전 매매를 하는데, 그 실전 매매에서도 단계적인 부분을 밟아가야 된다고. 내가 돈 있다고 무조건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준비를 잘 하시고, 이 진짜 돌을 닦는다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가버리면요, 그 부분이 우리가 하루 10만 원 벌기도 힘들지만 어느 단계가 가버리면 그게 어느 순간 100만 원, 2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그게 진짜 이 파생시장이에요. 국내 선물이든 해외 선물이든 그런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 자신을 알고, 그죠? 그다음 세력을 알아가는 그런 부분으로 가셔야 돼요. 그 부분이 여러분이 지금 어느 단계인가를 여러분 스스로가 진단을 하셔야 돼요. 5단계의 어떤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과정에서 진짜 나는 모르는 단계다, 알지만 공포와 욕심으로 지금 머물러 있는 단계다, 아니면은 그 단계를 넘어서 나는 공부를 하고 시장하고 좀 해서 이길 수 있는 단계다, 아니면은 나는 진짜 매매하면 돈 번다, 이런 단계를 거쳐서 하다 보면 사람이 또 어느 정도 단계가 올라가 버리면은 또 교만스러운 단계가 되는데, 이런 과정이 보면은 계속 순환돼요. 순환되면서 어느 순간 되면은 계속 수익이 우상향을 그리는 그런 단계로 가는데, 그 단계로 제가 접어들 수 있도록 계속 만들어 갈 테니까 그렇게 대응하시고요. 제 OK 차트에서 이제 제가 만든 자료 초특급 선물 비기를 갖고 오늘 2가지 정도를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좀 들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공부를 하시면은 하루 선물, 국내 선물만 갖고도 하루 2%에서 3%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장담을 해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제 노하우를 오늘 오픈을 하나 해드릴게요. 지금 8월 16일 금요일 이제 국내 선물 포인트인데, 아침에 시가에서 매수 받아서, 그죠? 시가에서 매수 받아서 2%가 올라갔어요. 2%면은 50만 원이에요. 한 계약당 50만 원. 50만 원 올라가서 고점에서 박스죠, 그죠? 박스. 요 박스. 요때 박스, 그죠? 제가 우리 장에 70%가 박스라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금요일 같은 경우에 박스가 2번 나왔습니다. 그럼 박스 대응하고 나서 2%가 또 내려왔어요. 그죠? 여기 또 2%, 그 다음에 또 저점 찍고 2% 올라갔고, 그 다음에 박스 마지막에 쌍고라는 부분, 아까 골드에서, 그 다음에 오일에서 쌍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쌍고에서 맞고 또 이렇게 떨어졌었는데, 이 부분을 세분화해서 제가 만든 차트를 놓고 기법을 갖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시가 저가라는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죠? 시가 저가. 시가 저가라는 얘기가 뭔 얘기냐면은
아침에 장이 출발하는 자리가 시가예요. 시가는 매도와 매수세가 싸워서 그죠? 결정되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시가 저가. 요게 이제 콜 기준으로 콜하고 선물은 같은 방향, 콜하고 풋은 반대 방향인데 지금 선물하고 옵션을 놓고 봤을 때 시가 저가 8월 16일 같은 경우에는 시가 저가에서 2%가 올라갔잖아. 그죠? 콜 시가 저가에서 올라가서 고점에서 매도를 맞고 다시 2%가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 상황을 시가 저가냐 시가 고가냐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 부분은 내일 제 공개 방송하니까 오셔갖고 같이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모르신 분은 무조건 오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조건을 하나 만들어 가시고 첫 번째 시가 부분 꼭 알으셔야 됩니다. 왜? 하루에 수익의 절반 이상을 낼 수 있는 게 시가 자리예요. 근데 시가를 대부분 못 합니다. 그런데 왜? 그 매매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오셔가지고 공부해서 여러분 거로 만들어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물하고 이제 옵션으로 여러분들이 또 장을 대응하는 방법이 있어요. 옵션 가격으로 선물 매매하는 방법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옵션 그러면은 발생하시는 분들이 경기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옵션은 왼수 자식한테 가르쳐야 될 상품이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리스크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매를 강요하는 게 아니라 선물을 매매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매매하는 보조용으로 절대적으로 꼭 알으셔야 돼요. 물론 매매하면 더 좋습니다. 모를 때 그렇게 우리가 왼수 자식한테 가르쳐라 했던 상품이지만 알면은 그죠? 진짜 좋은 상품이 돼요. 어제 같은 경우에 위클 만기 날, 위클 옵션 만기 날 최고 130배가 터졌어요. 1,000원짜리가 13만 원 갈았어요. 지난번 월요일 날 미장 떨어지고 우리장 떨어질 때 위클 옵션에서 최고 700배가 터졌어요. 700배가. 그런 기회는 실제 우리가 사서 700배를 못 들고 가지만 그죠? 한 번의 기회는 발생하시면서 그런 것도 노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걸 안 하더라도 매매할 때 이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옵션 가격으로 선물하는 매매 방법의 제가 좀 전에 이제 시가 저가라는 부분을 얘기를 해 드렸습니다. 그죠? 지금 보면은 여기에 가격이 있죠. 가격. 68만 5천 원, 65만 원, 55만 원, 48만 5천 원, 45만 원 이런 가격이 있어요. 이 가격이 필승 가격이에요. 이게 제가 15년, 20년 매매하면서 계속 노트에 적으면서 중복되는 가격. 적다 보니까 이런 가격이 가면은 중요한 지지와 저항의 어떤 역할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이 10년 지나도 지금 현재까지도 그 역할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필승 가격이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제가 매매하는데 도움을 받고 있는데 8월 16일 같은 경우에도 월요일 날, 금요일 날요. 콜이 시가 저가 보면은 48만 5천 원, 49만 5천 원 그죠? 필승 가격을 지키고 반등 나와서 이게 선물 2%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죠? 올라가서 위에서 쌍고 찍고 떨어졌고 그다음에 보시면은 저점 찍을 때 풋이 45만 원 그죠? 풋이 45만 원 정확하게 한 틱도 안 틀리고 고점 찍었다. 여기 상황 보면요. 풋이 45만 원. 풋이 45만 원 고점 찍었다는 얘기는 선물 기준으로 보면은 저점이라는 얘기야. 거기서 매수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옵션으로 선물 매매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도 내일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도움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매일 나오는 박스,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박스가 2번 나왔잖아요. 그죠? 그 2번으로 그냥 손가락밖에 아니라 박스 매매를 잘 하시면은 좋은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만든 자료에 이런 내용들이 지금 그 자료 중에 한 페이지가 이거예요. 이 한 페이지 해서 중요 설명까지 다 달아서 자료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자료를 갖고 앞으로 이제 반복해서 교육도 하고 공부도 할 테니까 오셔가지고 함께 하시고 많은 파생인들이 이 시장에서 더 이상 돈을 잃지 않고 매일 이기는 그런 트레이더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마스터님만의 피땀 눈물이 서린 OK 차트를 통한 매매법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 필승 1항, 이 시가가 저가이면 매수하라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시가가 저가인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박수권 매매장에서도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박수권 매매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내일 있을 무료 공개 방송 마스터님과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쉽지만 마스터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마스터님,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은 잭슨홀 미팅 전까지는 관망이 유리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1차 19,931포인트, 2차는 19,960포인트에서 매도, 그리고 1차 19,862포인트, 2차 19,833포인트에서 매수 자리 주셨습니다. 그리고 크루드 오일은 중동 리스크 완화 시 72달러를 도달할 것이고 갈등이 재부각되면 78달러까지 돌파가 가능하다고 보셨습니다. 오늘은 74.58에서 74.88달러 선 매도, 그리고 73.80에서 73.30달러 선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그리고 골드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 그리고 각국의 중앙은행 매입 등 다양한 재료가 더해지면서 장기적으로는 온스당 2,700달러 선까지 도달 가능해 보인다라고 하셨고요. 오늘은 쌍 고점인 2,570달러 선에서 매도, 이후에는 2,578에서 2,580달러 선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해선시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